세상이 정말 돈만이 중요한 걸까요? 사람들은 종종 돈이 전부라고 외치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그 어떤 돈으로도 달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외로움을 끌어안은 채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구라고 치욕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련하지 않게 똑똑하게 살아보려던 노력 끝에 얻은 대가가 모욕이라면 도대체 이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배우 전원주는 약방의 감초처럼 어느 한순간도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로 우리 곁에 존재해왔습니다.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특유의 입담과 유쾌함으로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선사하며 마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웃음을 주는 사람일수록 세상은 더욱 잔인하게 비판을 퍼붓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시작, 그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원주는 1939년, 지금은 북한 땅이 되어버린 개성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한반도에서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고 전통적으로 부지런하고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죠. 그런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전원주의 집안은 집에서 인삼공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것이 아니라 아예 크게 벌려놓고 제대로 된 인삼 유통을 했던 개성에서도 손꼽히던 장사꾼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화는 6.25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전원주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피난길에 오른 가족들은 그야말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를 싸고 고향을 등지고 남아했습니다. 그 여정은 상상 그 이상으로 참담했고 처절했습니다. 전원주의 어머니는 목숨부지 하나로도 벅찼던 그 시대의 도넛과 떡을 만들어 거리에서 팔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든 것을 나무 쟁반에 담아 어린 전원주 손에 들려보냈죠. 다 팔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는 어머니의 단호한 말은 어린아이에게 가혹할 만큼 냉정했지만 그만큼 생존이 걸린 절박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팔아오면 어머니는 꼭 용돈을 주셨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전원주에게 그것은 어머니의 신뢰와 사랑이 담긴 보상이었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장사의 귀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면 사람들이 돈을 쓰는지를 본능적으로 아셨고 그 능력은 곧 미천이 되어 비단 가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원주는 어머니의 권유로 숙명여대 국어국문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딸에게 좋은 직업,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안겨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으셨습니다. 교사라는 길은 그렇게 어머니가 정해준 미래였습니다. 처음 중학교 담임이 되었을 때 전원주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키가 작아 칠판에 글씨를 쓰는 것도 어려웠고 자신보다 큰 학생들에게 야단을 칠 때마다 얼굴을 올려다봐야 했던 현실은 생각보다 서글펐습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기보다 조롱당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났고 점점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눈을 돌린 것이 성우였습니다. 외모는 그저 그랬지만 라디오가 전성기였던 시절 전원주는 그 탁월한 발성과 섬세한 감정 전달력으로 해설과 연기를 넘나들며 인기 성우가 되었고 확실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 무렵 라디오의 시대가 저물고 브라운관의 시대가 열리자 전원주는 얼굴을 내보이는 방식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를 주인공으로 부르지 않았고 그녀에게 허락된 역할은 늘 악이 없고 다니는 하녀, 앞치마 두른 가정부, 점을 치는 무속인 같은 조연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질투가 넘쳤고 여배우들 간의 경쟁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전원주의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무시, 따돌림, 조롱, 비웃음, 참기 힘든 날에는 화장실 한켠에서 눈물 흘리는 게 일상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딸을 위해 좋은 자리에 시집 보내려 애쓰셨습니다. 결국 의사 집안에 잘생기고 인품 좋은 남성과 혼사를 치르게 되었고 모두가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행복마저 앗아갔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폐결핵 환자라는 판정을 받았고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을 홀로 아들 키우며 살아야 한다는 막막함은 그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결국 전원주는 친구의 아이 돌잔치에서 한 경상도 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다시 쓰기 위해 어머니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마치 누가 봐도 이 남자가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뻔뻔하고 도발적인 차림새로 첫 인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백색 구두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과시욕의 표식이었고 그가 맨 빨간 넥타이는 마치 싸움을 걸 듯 강렬했고 머리에 바른 기름은 그를 제비가 아니라 기름 냄새 나는 장돌뱅이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돌아섰고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원주에게 참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결정해. 이 집에서 나갈 거면 저 남자랑 같이 나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그만 끝내. 그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는 그 남자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자신도 모르는 마법 같은 끌림을 느꼈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등에 지고서라도 그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에 인생 전체를 던져버린 셈이었죠. 그 남자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원주와 그 남자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여유도 없이 당장 굶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전원주는 새 남편과의 부부 생활은 인간적으로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을 안고 가기엔 몸이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녀는 무려 6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방송국은 전원주에게 차가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입이 커서 불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40일 동안 방송 출연 정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그 결정은 철회되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가만히 참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은 그녀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에 출연시키되 항상 죽는 역할만을 맡겼고 그녀가 극중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하거나 병으로 갑자기 숨지면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져 더욱 비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50년 연기 인생 중 30년을 가정부 역할만 맡았고 항상 무대 뒤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녔으며 밥상을 나르고 부엌을 정리하며 땀으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원주는 인왕산 기슭에 자리한 허름한 점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차마 노년의 그 입이 복을 가져다 줄 거야. 입 그대로 두어.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의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결국 성형을 포기했고 그 입 그대로 그 웃음 그대로 세상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결국 하늘을 울린 것일까요? 오랜 시간 문전박대를 당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전원주에게 드디어 믿기지 않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닫혀있던 방송국의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PD들의 싸늘했던 눈빛이 따뜻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처럼 웃는 사람의 얼굴엔 침을 뱉지 못한다지만 전원주의 삶에는 그 이상의 기적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에서 하성댁 역으로 캐스팅되며 전 국민의 심장을 뒤흔든 국민 드라마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7년 8개월 동안 이 드라마에 출연하며 그동안 무시당했던 서름과 고통을 뒤로하고 비로소 인기 배우라는 이름을 등에 업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 전원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뙤약볕 아래 논밭을 오가는 촬영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권하던 무대에서 마침내 당당히 이름을 알리게 되자 그녀는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성공 이후 시골 어디를 가도 모두가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몇 년 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한 편의 CF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전원주는 단역으로 무시당하던 시절을 지나 국민 모두가 아는 이름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드디어 눈부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행운이 그녀에게는 끝이었을까요? 그녀의 진짜 사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근 전원주는 선우용녀와 함께 방송에 출연해 숨겨졌던 첫 번째 결혼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선우용녀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전원주의 첫 결혼 상대는 치과의사였지만 돈이 전혀 없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전 재산을 내어 딸을 시집 보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개된 두 번째 결혼의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우용녀는 그 남자가 전원주의 모든 돈을 탕진하고 사라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전원주는 첫 남편과 사별한 후 3년 뒤 만난 이 남성과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밝혔지만 사랑이라 믿었던 세월은 그녀의 재산을 앗아간 파국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원주는 후배들에게 늘 말합니다. 돈은 허투루 쓰지 마라. 아껴 써라. 그게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보면 그 방패는 때로는 사람들을 밀쳐내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뼈를 깎는 절약으로 돈을 모았고 남편의 외도로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까지 했던 여자였습니다. 파주의 큰 땅을 날려버린 남편, 가남으로 세상을 떠난 두 번째 남편,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다시금 외로움을 곱씹으며 살고 있는 그녀. 그렇게 전원주는 오늘도 은행 VIP 라운지에서 최고 등급 대접을 받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빈자리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